안녕하세요. 김보디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포르쉐에서 992 GT3 RS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 영상을 제가 보면서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함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마침 포르쉐 그 독일 사이트 USA 사이트에서 이 911 GT3 RS에 대한 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이 있으실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우선 GT3 RS. 여러분, RS가 어떤 의미신지 혹시 아시나요? RS는 렌 스포트의 약자라고 하죠. 렌은 독일어로 레이싱, 스포츠는 영어로 스포츠. 레이싱 스포츠라고도 하긴 하는데, 포르쉐에서는 렌 스포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페이지 이제 첫 페이지 이제 가장 하단부에 이제 세 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525 파워 PS죠. 그 다음에 제로백이 3.2초, 그 다음에 탑 스피드가 296km인데, 포르쉐는 숫자에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런 자기네들이 출시한 차량들에 대한, 특히 이제 제로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놔요. 보통 이 수치가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뻥마력에 이제 제로백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낮게 측정을 해서 이제 발표하긴 하는데, 포르쉐는 이제 반대로 마력도 정직하게 좀 체크를 해서 올려놓는 편이고, 이 제로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제로 차량이 나와서 테스트 하시는 분들, 리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조사가 발표한 그런 수치보다 거의 대부분 기록이 좋았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보통 타시는 분들이 주행하셔도 한 2.8초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탑 스피드는 296km인데 이제 숏기어 방식으로 이제 가속력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테크니컬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플랫 6 엔진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옥탄가는 98, 그 보어가 102,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81.5. 이거는 이제 피스톤 얘기인데요. 보어보다 스트로크가 작은 차량들이 보통 이제 고RPM을 만들어내는 이제 피스톤 엔진 형식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은 3996cc, 파워는 255 파워. 약간 홀스파워라고는 조금 다른데, 그 독일 사이트다 보니까 홀스파워가 아니라 PS로 지금 나와져 있고, 리터당 131 파워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탑 스피드는 296, 이렇게 제로백은 3.2초, 제로 200은 10.6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다들 커졌어요. 길이나 너비나 높이 같은 경우도 많이 커지고, 휠베이스는 2457. 전체적으로 다 이제 커졌네요.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웨이트인데,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DI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쪽에서 얘기하는 중량입니다. EU 쪽 중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로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무게, 그 다음에 90kg 연료, 그 다음에 사람하고 그 짐, 그게 빠진 이제 중량이고요. EU 같은 경우는 차량의 무게와 연료를 90% 넣고, 그 드라이버가 68kg 정도 되는 드라이버와 카고가 한 7kg 정도 되었다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무게입니다. PGW 같은 경우는 차량 총 중량인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이제 최대 중량이죠. 그리고 이제 이 차에 실을 수 있는 맥시멈 로드가 345kg라고 하는 건데요. 차량의 총 중량에서 그 DIN, Unladen Weight를 빼면은 345kg가 나오고요. DIN과 그 다음에 EU하고 독일에서 이 차량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무게의 연료 90kg까지, 연료가 90%까지는 똑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와 카고 이거를 이제 75kg 정도 수준 되는 부분을 빼고 측정을 하고, EU 쪽에서는 75kg의 사람과 카고를 플러스해서 이제 책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차든지 이 Unladen Weight는 DIN하고 EU는 항상 75kg 정도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퓨얼 탱크는 기본이 64리터가 들어가 있고요. 리터당 7kg라고 잡았을 때 64리터 정도면은 그래도 300km 이상은 평상시에 탈 수 있으니까 굳이 드라이브 트레인과 셰시 6피톤의 그 플랫6 엔진이 올라가고요. 요 에어로 위시본입니다. 비행기 날개처럼 이
부품조차도 이제 다이나믹 기능을 넣어서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포르쉐에서 이런 류의 그 하체를 처음으로 넣은 건 아니에요. 처음으로 넣은 거는 까레라 GT에 그 더블 비시본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비행기 날개처럼 에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헬퍼 스프링이 들어가 있네요.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기본으로 이제 스틸 브레이크가 408mm, 380mm 6피스톤, 4피스톤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티타늄 피스톤 로드가 들어갑니다. 피스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인데 그 아래 이제 로드가 있어요. 티타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GT3 RS의 전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997 시절부터 GT3 RS의 피스톤은 티타늄으로 만들어졌고, 997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DFI 엔진이 아니라 이제 매치거 엔진이었죠. 엄청나게 명기죠. 포르쉐의 명기 엔진 매치거. 요 엔진이 사실 이제 그립죠.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는 최고의 GT3 RS는 이제 997 모델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선프가 장착이 되고요. 이제 드라이 선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격벽이라든지 별도로 이제 오일이 잠깐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레이스카 성향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횡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일이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쏠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악셀링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해놓는데, 레이스카 스타일의 스포츠카들은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라이트웨이 스타터 배터리, 라이프 PO4라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인산철 리튬이라고 해서 엄연히 따지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닙니다. 요게 이제 리튬이온보다 4배 정도가 수명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전류, 고온 저항이 굉장히 좋은 배터리고, 그리고 작은 크기와 무게, 더더군다나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요 배터리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지금 카이엔하고 파나메라 차량에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SGT525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든 GT카, 그리고 525 파워. 외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예전과 달리 이 라디에이터 쿨러 부분이 중앙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바람이 쿨러를 식혀준 후에 후드 쪽으로 올라와 후드에 새롭게 설치된 덕트 이곳을 지나서 윈드신드로 넘어서 루프를 지나 스포일러로 흘러서 나가는 구조이겠죠. 이 부분하고 팬더에 들어가는 덕트는 고무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경도가 있는 그런 고무를 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뒷모습인데 확실히 이제 공격적인 것 같아요. 예, 앞에는 20인치, 뒤에는 21인치 휠, 스포일러의 높이가 루프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밖에서 회전될 때 만들어지는 이 공기층이 있거든요. 그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에어로다이나믹을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썼는데, 뒷모습 보면 지금 보이시죠? 바람이 이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끔 튕겨 나가서 이 사이사이로, 여기서 이제 아래로 와류가 생겨서 차량을 끌어다니지 않아요. 디퓨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바로 흘러나가게끔, 옆에도 마찬가지고. 야,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정말 멋있네요. 예. 진짜 멋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DRS를 만들어주는 이제 핵심 부품인데, 유압으로 그 스포일러의 블레이드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여기서 얘는 팬더 쪽에 차폭등이나 깜빡이가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이게 있나 봐요. 콕핏에서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포르쉐 911만의 그 5개의 링으로 만들어진 타코미터 하고요. GT3 하면 사실 수동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PDK만 나옵니다. 왜 매뉴얼을 넣지 않고 PDK만 넣냐? 이 차는 오직 컴페티션, 이겨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넣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그 로터리 타입의 4개의 그 다이얼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뭔가 레이스카처럼, 진짜 이거는 뭐 RSR처럼
복잡하네요. 이 차량 몰려면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클래식한 이 도어루프가 그 손잡이가 있고요. 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죽입니다. 가운데 RPM 9000, 레드존이 9000이죠. 이거 정말 요 8000에서 9000 정도 RPM 쓰는 맛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그 서스펜션의 이제 컴프레션과 리바운드를 아까 스티어링 아래에 있던 로터리 타입의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컴프레션과 리바운드가 이제 -4에서 +4 총 8단계로 앞뒤로 모두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손쉽게 그 주행 상황에 맞게끔 이제 요거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 내 차 만들기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 홈페이지는 아직 안 나와서 독일이나 이제 미국 홈페이지 가시면은 내 포르쉐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색상도 몇 가지 있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GT3 RS는 은색이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흰색하고. 그리고 휠도 지금 알루미늄 휠이 있고 마그네슘 휠도 있다고는 하는데 마그네슘 휠도 포르쉐에서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포르쉐 카레라 GT에 들어가는 휠이 마그네슘 휠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시트나 이런 것도 있고, 시트는 대부분 가죽과 레이스텍스 조합의 구성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삭 패키지인데 이 롤 케이지가 빠진 옵션입니다. 바이삭 패키지 프론트 리드 하고요, 요 부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 카본, 그 다음에 리어윙 그 블레이드 무브먼트 파츠가 비지블 카본으로 바뀌고, 패들 시프트도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버킷 시트를 하신 분들은 그 3D 메모리 폼 있죠, 그거를 옵션으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앉으면은 그 3D로 폼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커스텀으로 제작된 버킷 시트를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메모리 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별도로 장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시트를 파는 게 아니라 이 버킷 시트를 보면은 들어보면 요런 폼이 요런 게 하나씩 다 빠져요. 다 이렇게 찍찍이처럼 돼 있는 거라 타시고 다시 또 평상시에는 원래 거를 붙여서 타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클럽 스포츠 패키지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소화기 옵션이 들어가는 거고, 스틸로 된 롤케이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이작 같은 경우는 롤케이지가 이제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 바이작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외 바뀌는 부분이 꽤 많아요. 이게 옵션가가 굉장히 비싼 걸로 한 4천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HLS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포르쉐 그 세라믹 브레이크죠. 요게 이제 옵션이고요. 색상은 기본이 노란색이고 검은색이 옵션입니다. 요거 검은색으로 하시려면 한 150만 원 정도 추가 비용 됩니다. 그다음 스틸 브레이크도 기본 색상에서 검은색으로 도색이 가능합니다. 검은색이 옵션이죠. 90리터 퓨얼 탱크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PDLS 플러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모키 테일 램프, 이거 되게 이쁘죠. 은색 차량에 이거 끼면 진짜 너무 멋집니다. 이 프라이버시 글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사이드 윈도우하고 리어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하고 이제 뒤쪽 같은데요. GT3 RS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통 썬팅 그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뭐 기호에 맞춰서 뭐 필요하시면 하는 거죠.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거는 이제 대시캠인데 탭킨먼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설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차를 실물로 한번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공개 영상 보면서 너무 관심이 많이 가고 궁금해졌다,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5년 만이지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영상들, 또 다른 류의 영상들을 자주 올리도록,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양질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영상을 봤을 때 이런 거 하나는 그래도 상식으로 알아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제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